책을 곁에 두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의 책 한 권을 곁에 둡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약사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약을 많이 접하고 공부했지요. 하지만 약은 증상을 억제해주는 부차적인 요소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자 본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거나 자가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약과 자가 주사는 당뇨병에 걸린 몸 자체를 치료하진 못합니다. 약으로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어도 우리 몸이 본래 지닌 혈당 강화 메커니즘까지 활성화하진 못하니까요. 저는 이 책에서 약사와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혈당이 잘 내려가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약이나 식이 제한 없이도 가능하도록 말이지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평생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병원에서 보지 못한 기적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례로 확인했기에 망설임 없이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노년에 근육이 적으면 위험합니다.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육이 감싸고 있는 혈관이 경직되어 혈류가 나빠집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치매 위험이 커지지요.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관절, 내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갑옷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력이 약해지면 길을 가다가도 잘 넘어지고 뼈도 쉽게 다치지요. 근육이 적은 노인이 낙상 사고로 골절이 생기는 바람에 끝내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이 힘들어져 누워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덩달아 치매 위험도 높아지지요. 수술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회복되는 시간이 더디고 예후도 나쁜 편입니다. 인간은 수술이나 부상으로 몸을 다쳤을 때 근육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육이 많다면 충분히 회복되겠지만 근육이 적으면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겠지요. 나이가 들면 다친 부위가 잘 낫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대개 근육이 부족해서입니다. 근육이 면역력을 높입니다. 근육은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체온이 높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왜일까요? 근육은 에너지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근육이 많을수록 체온 유지력이 좋겠지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과 싸우는 림프군은 일정한 체온이 유지되어야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면역체계가 작동해 체온을 단숨에 높인 다음 질병과 싸울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과 같지요. 따라서 근육이 많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웬만해서는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늘 체온이 일정 온도 이상 유지되니까요.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비만, 당뇨 등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병을 예방하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상처를 입어도 너끈히 회복할 만큼 체력이 튼튼해지려면 근육은 필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당뇨병을 비롯해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우울증, 불면증 등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기 쉬운 질환의 뿌리가 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가 그것이지요. 근육을 키우는 간단한 체조. 인체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근육을 강화하면 혈당치는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근육보다 큰 근육을 단련해야 혈당을 낮추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토식 체조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강화 부위는 다리, 엉덩이. 인체 근육의 70%는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은 다리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며 두 번째로 큰 근육은 엉덩이에 있는 대둔근과 등에 있는 광배근입니다.
가토식 체조는 이 세 가지 근육을 중점적으로 단련합니다. 아울러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과 어깨 주변 근육들도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조는 식전에 혈당치는 통상 식후 1시간 뒤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 수치를 최대한 낮추려면 식전에 체조를 해야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전에 미리 근육을 충분히 움직여 근육에 쌓인 혈당을 어느 정도 소모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혈당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열어도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요. 첫 번째 체조 1분 슈퍼맨. 몸 뒤쪽 큰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 대둔근, 등 근육 광배근,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 척추 기립근,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 목 아래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승모근까지 한꺼번에 단련합니다. 신진대사 증진뿐만 아니라 구부정한 자세와 앞어깨 형태를 개선해 바르고 곧은 자세를 만드는 효율성 높은 체조입니다. 다음과 같이 따라해 보세요. 바닥에 엎드려 양손은 머리 위로, 양발은 뒤로 뻗는다. 팔다리는 각각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린다. 양손과 양발을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 올린다. 얼굴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한다. 한계치까지 올렸으면 그대로 호흡하며 1분 동안 유지한다. 주의! 팔다리를 들어 올릴 때 반동을 주지 마세요. 자칫 허리를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지점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 체조, 1분 플랭크. 몸 앞쪽 근육을 한꺼번에 단련하는 체조입니다. 배의 중심부에 있는 복직근, 겨드랑이로 퍼지는 복사근 등 복부와 흉부를 지탱하는 근육에 자극을 줍니다. 신진대사 증진과 더불어 복부 수축, 자세 유지, 요통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다음과 같이 따라해 보세요. 바닥에 엎드려 팔꿈치를 어깨 바로 아래에 대고 팔뚝은 바닥에 놓는다. 다리를 뒤로 뻗어 발가락 끝으로 지탱하도록 몸을 바닥에서 들어 올린다.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취한다. 자연 호흡을 하면서 1분 동안 유지한다. 주의! 등이나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등한시한 채로 운동에만 열중하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체의 단백질은 매일매일 분해와 재생을 반복하기에 날마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공급되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체내에 있는 단백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곳이 단백질의 저장고나 다름없는 근육입니다.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면 체중이 쑥쑥 빠지고 겉으로 보기에도 눈에 띄게 날씬해지므로 얼핏 다이어트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근육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장 지방은 고스란히 남은 상태에서 근육이 줄어드니 신진대사는 저하되고 체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이때 먹는 양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체중이 다이어트 전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근육을 잃은 상태인지라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은 다이어트 전보다 증가하지요. 제가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절대 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당뇨병 예비군이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섭취할지, 두 번째는 언제 섭취할지,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섭취할지 아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섭취할까? 고기, 달걀, 생선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이 탁월한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좋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면 본인이 선호하는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도 지방이 적은 고기가 더 몸에 좋겠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가 일본인 45에서 74세 남녀 8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 11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소기름이나 돼지기름, 버터 등 포화지방산이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져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성 지방을 적극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섭취할까? 가급적 끼니마다 충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은 끊임없이 분해와 합성을 반복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분해와 합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분해만 증가하므로 몸의 균형이 깨지겠지요. 따라서 평소 음식으로 단백질을 자주 보충해서 합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체중 대비 약 0.3%의 단백질이 교체된다고 합니다. 만일 체중이 60kg이라면 그 0.3%에 해당하는 180g의 단백질이 분해 및 합성된다는 뜻입니다. 단백질 보충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만한 대목입니다. 가능하면 매 끼니마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라면이나 샌드위치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식사에는 계란 프라이나 삶은 달걀을 곁들여서 단백질을 보충해 줍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약사 출신인 작가의 책 제목이 이상합니다. 약 없이 혈당 잡는 법입니다. 약사만큼 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가 약 없이 혈당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한 가지 사실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건강의 이유와 질병의 이유는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살아왔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 늘리기와 단백질 섭취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죠. 약은 현대에 와서 건강을 보조시켜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약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미리 건강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서 알려준 체조를 통한 근육량 늘리기와 매 끼니 섭취하는 단백질, 이 두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당신의 건강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약 없이 혈당 잡는 법을 읽고